강도우는 한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었고 그 사이 아내는 매일같이 그에게 돌아와 달라고 울며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가 하루만 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이혼하자.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 도우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잠시라도 숨을 쉬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고받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은 평범한 어느 날의 버스 차고지에서였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 강도우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버스 차고지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차창에 성에가 끼어 있었고 손으로 훔치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얼리는 듯했다. 그는 묵묵히 시동을 걸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긴 하루의 첫 바퀴를 돌기 시작했다. 지친 얼굴로 타는 승객들 속에 섞여 그 또한 버스의 일부분처럼 무표정하게 핸들을 잡았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휴식이라고는 밥을 먹는 10분과 중간 회차할 때 잠깐 허리를 펴는 순간뿐이었다. 그것조차 불규칙한 교통 상황과 민원에 따라 허락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 일상을 버텨내는 동안 그는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집에서는 아내 윤서진이 장모님의 병세 때문에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피곤해 절은 채 집에 들어오자 서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우리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도 당분간 혼자 두면 안 된대. 도훈은 신발도 벗기 전에 멈춰섰다. 그래, 많이 나쁘셔? 혼자 사시는 건 이제 무리래. 집으로 모셔와야 할 것 같아. 도훈은 대답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모님과의 지난 갈등들이 스쳐갔다. 사소한 말다툼, 무시 섞인 말투, 눈치 주는 행동들. 그러나 아내가 처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모셔와야지. 그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감이었지만 스스로에게도 도망칠 곳을 지우는 문장과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장모는 기침을 하며 방에 들어섰고 서진은 곁에서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 이제 오래 혼자 안 계셔도 돼.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 그 순간 도우는 방 한쪽에서 장모가 짧게 흘기는 눈빛을 느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너 잘하나 보자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긴 듯한 시선이었다. 하루 종일 버스에 갇힌 듯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도우는 이제 집에서도 새로운 책임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리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에 더 높은 담이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그에게 일상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장모님을 집으로 모신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진은 어머니 곁에 머물며 약 챙기기와 병원 예약을 꼼꼼히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짜증은 대부분 도훈을 향했다. 아침 출근 전 잠시 들른 장모의 방에서 도훈은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니, 물 드세요. 장모는 잔을 받으면서도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 물은 너무 차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맞추나.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속이 쓰렸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장모는 기력이 떨어져 있었고 서진은 피곤이 잔뜩 쌓인 얼굴로 남편을 맞았다. 아내 서진이 도훈에게 불만스럽게 말했다. 오빠, 엄마 간병 좀 제대로 해줘. 내가 낮에 다 못 챙긴 건 오빠가 메꿔줘야지. 도훈은 당황한 듯 말했다. 나도 방금 퇴근했어. 조금만 쉬고. 지금 쉬고 싶다는 소리야? 엄마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못 박히듯 꽂혔다.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느낌이었다. 밤마다 그는 장모의 몸을 부축해 화장실에 모시고 찜질팩을 데워드리고 약 시간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서진은 불만이 많았다. 오빠는 왜 항상 이렇게 느려? 간병 제대로 해본 적 없어서 그래. 도우는 억울함을 삼키며 말했다. 나도 하고 있어. 정말 최선을. 최선이면 다야. 결과가 중요하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 운전석에서 하루 종일 불평을 들으며 일했지만 집에서조차 안식은커녕 더 큰 압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끝없이 책임을 끌어와 얹는 또 하나의 직장이었다. 장모를 모셔온 뒤 갈등은 더 깊어졌다. 서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졌고 도훈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곧바로 비난했다. 한밤중 장모가 통증을 호소하며 도훈을 깨웠던 날, 그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장모를 부축해 욕실로 옮겼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오빠 그렇게 들면 허리 더 아프게 하는 거야. 제대로 좀 배워. 그 순간 도훈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떠올랐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전부를 바치듯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비난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를 점점 작게 만들었다. 휴식 없는 일상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다. 버스 손잡이를 붙든 손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혔고 밤에는 장모가 조금만 움직여도 깨는 부분잠이 반복되었다. 퇴근과 동시에 시작되는 또 하나의 근무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갈아내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장모가 도훈을 부르며 말했다. 허리가 아프니까 좀 두드려봐. 도훈은 곧바로 손을 올려 조심스레 두드렸지만 장모는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렇게 약하게 해서 되겠어? 서진도 거들었다. 오빠는 왜 이렇게 감이 없어? 그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 무표정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집에 들어오는 길이 두려워졌다. 문을 열 때마다 들려오는 장모의 기침, 서진의 불평, 자신을 향한 눈치들.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좁혀오며 숨을 막아오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책이 되풀이되었다. 내가 더 잘해야 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이 상황이 나온 걸까?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너만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작은 목소리는 당장은 미약했지만 곧 그의 변화를 이끌 불씨가 되려 하고 있었다. 장모를 모신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 새로운 비극이 집을 덮쳤다. 어느 늦은 오후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통화가 끝난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오빠 준호가 사고 났대. 그 말은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처남 준호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 차와 충돌해 크게 다친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무겁게 말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도훈의 귓가에 둔탁한 쇳덩이처럼 박혀 깊은 충격을 남겼다. 늘 장난기 있고 활달했던 준호의 표정은 공포와 절망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퇴원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도 도훈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좁은 집안에 침대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집은 더 비좁고 무거워졌다. 도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낮에는 시내버스를 몰고 밤에는 장모와 준호의 간병을 도맡았다. 두 사람의 약 시간은 각각 달랐고
씻기고 모시는 시간도 달랐다. 밤 10시에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준호의 목욕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매형, 미안해. 나도 이런 거 싫은데. 준호는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서진은 당장 도훈에게 말했다. 오빠, 빨리 씻겨줘.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욕실은 늘 축축하고 김이 맺혀 있었으며 도훈의 팔에는 계속해서 힘이 들어갔다. 준호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몸에 묻은 거품을 씻기며 허리를 굽히는 일은 그에게는 또 하나의 근무였다. 하지만 서진은 그 과정에서조차 불만을 드러냈다. 오빠, 머리 뒤쪽은 왜 이렇게 덜 씻겼어? 어깨는 좀 더 조심해서 해달라고 했잖아. 도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해볼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극심하게 무거워졌다. 장모는 둘째 아들의 상태가 마음에 걸리면서도 자신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도훈에게 요구했다. 허리 좀 주물러봐. 오늘은 더 아파. 저녁은 왜 이렇게 싱겁게 했어? 장모의 방에서는 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 또한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냈다. 매형, 이거 물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도훈은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출근 운전 귀가 간병 집안일 몇 시간에 잠 다시 출근. 그의 삶은 완벽한 순환 고리처럼 돌아갔지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훈은 종종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되묻곤 했다. 장모와 처남을 향한 책임감, 아내의 기대, 그리고 가장의 역할은 그를 계속 앞으로 밀어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고갈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도훈의 지친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도훈이 간신히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서진은 불만을 토로했다. 오빠, 설거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접시 바닥도 아직 미끈거리잖아. 도훈은 움찔하며 손을 멈췄다. 방금 했어. 물이 덜 빠져서 그래. 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핑계 대지 마. 오빠는 집안일을 너무 대충 해. 그 말은 여러 날 쌓였던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로 묶어 찌르는 듯했다. 욕실 청소도 도훈의 몫이었다. 준호를 씻긴 뒤 쌓여있는 물기, 장모가 사용한 보조기구, 허리 숙여 닦아야 하는 타일 바닥들. 서진은 늘 말했다. 오빠는 욕실 청소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해서 누가 만족하겠어? 그러나 도훈은 그저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었다.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장모와 준호까지 도훈의 사소한 실수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물은 너무 차다. 내 약 시간 왜 늦은 거야? 매형, 이건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의 가슴에서 조용한 통증이 커져만 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돌봄 기계와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참았다. 그리고 참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장모와 처남을 위해 도훈은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장모는 조금만 불편해도 도훈을 불렀다. 아이고, 내가 편하게 있어야 낫는 거지. 내가 좀 제대로 해봐. 처남도 점점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다. 매형, 이거 좀 빨리 가져오면 안 돼? 기다리다 죽겠다. 서진도 도훈을 향한 불만을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도 더 아파지는 거야. 그 말에 도훈은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속에는
억울함과 상처, 그리고 지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허리가 쑤셔서 잠에서 깼고 눈을 감으면 버스 핸들 소리와 장모의 부르는 소리가 교차했다. 그의 귀는 쉬지 못했고 마음도 쉴 틈이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준호의 욕창 관리 문제로 서진이 그를 크게 몰아붙였을 때였다. 오빠가 제대로 안 해서 준호 몸에 상처 난 거잖아. 대체 왜 이렇게 무능해? 그 순간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몇 벌의 옷을 넣고 지갑을 챙기고 휴대폰을 가져갔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지쳐가는 그의 모습만 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 한동안 좀 쉬고 올게.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 한 달 동안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바닷가를 걷고 자신이 잊고 살았던 감정을 되찾았다. 아무도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서진은 혼자서 장모와 준호를 돌봐야 했다. 며칠 만에 그녀는 도훈이 했던 일의 양과 고된 정도를 깨닫기 시작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수면은 부족했고 장모의 요구는 끝도 없었다. 준호도 어느 날 말했다. 누나 매형이 하던 거 진짜 힘들었네. 장모는 도훈을 불러보며 말했다. 그 사람 없으니까 불편하네. 참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제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오빠 미안해. 오빠한테 너무했어. 도훈은 한 달 뒤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정을 버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지켜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온 날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장모는 서툰 미소로 말했다. 왔어? 고생 많았네. 준호도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매형 미안했어. 매형 없으니까 알겠더라. 고마워.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도훈 앞에 앉았다. 오빠 그동안 내가 많이 미웠지? 너무 몰아붙였던 거 알아. 정말 미안해.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감정을 눌러왔던 시간이 한꺼번에 풀린 듯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힘들었어. 버스 운전도 집안일도 간병도 다 하면서도 항상 틀렸다고만 들었어. 그냥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다시 그러지 않을게. 오빠도 사람인데 내가 너무 몰랐어. 장모도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고집이 세서 그랬다. 앞으로는 자네 말도 들을게. 식탁 위에는 울음과 후회, 그리고 늦게 찾아온 화해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날 밤 도훈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록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버틸 힘을 얻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상은 경남에 있는 한 시내버스 기사의 실제 사연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가족을 위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올리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